스튜디오 조명이 화려하게 번쩍이는 가운데 파이어 키친 로고가 대형 스크린에 떠올랐다. 관객석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 불꽃의 주방의 시즌 파이널이 시작된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불꽃의 주방 시즌5 결승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C 김태현이 무대 중앙에서 활짝 웃으며 인사했다. 그의 뒤로는 최첨단 주방 시설들이 늘어서 있었고 심사위원석에는 미슐랭 3스타 셰프부터 전통 한식의 대가까지 국내외 최정상급 요리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2명의 최종 후보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할까요? 카메라가 천천히 패닝하며 대기실 쪽을 비췄다. 유리창 너머로 2명의 남성이 보였다. 한 명은 완벽하게 다린 셰프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있었다. 먼저 첫 번째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한 남성이 주방으로 걸어 나왔다. 키 185의 훤칠한 체격에 조각 같은 얼굴,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헤어.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장에릭, 28세. 뉴욕 컬리너리 인스티튜트 출신, 파리르 코르동 블루에서 수학했으며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에서 수석 셰프를 역임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에릭은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우아하게 인사했다. 그의 표정에는 이미 우승을 확신하는 듯한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에릭 씨,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MC의 질문에 에릭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결과는 정해진 것 같은데요. 저는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 요리를 맛보시면 다시는 다른 음식을 드실 수 없을 거예요.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몇몇은 그의 자신감에 박수를 보냈지만 일부는 그의 오만함에 눈살을 찌푸렸다. 상당한 자신감이시네요.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릭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글쎄요, 그분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죠. 제가 받은 교육과 경험은 그분이 따라올 수 없는 레벨입니다. 뭐 동네 식당에서 아무리 오래 일해봤자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에 관객석의 분위기가 묘해졌다. 일부는 에릭의 솔직함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일부는 그의 거만함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심사위원석에서 한식의 대가로 불리는 박순자 셰프가 미간을 찌푸렸다. 50년간 한식 연구에 매진해온 그녀에게 에릭의 말은 자극적으로 들렸다. 요리는 기술만으로 하는 게 아닌데. 박 셰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마이크에는 잡히지 않았다. 자, 그럼 두 번째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음악이 바뀌었다. 웅장함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대기실에서 또 다른 남성이 걸어 나왔다. 에릭과는 대조적이었다. 키는 평범했고 얼굴도 특별히 잘생겼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겸손함이 묻어났다. 이민준, 28세. 뉴욕 퀸즈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정식 요리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20년간 아버지의 요리를 보며 자연스럽게 터득한 손맛의 소유자라고 하네요. 박수 소리가 에릭 때보다는 작았지만 더 따뜻했다. 민준은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민준 씨, 오늘 결승전에 오른 소감이 어떠신가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거라고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의 진솔한 대답에 관객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상대방인 에릭 씨는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준은 에릭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에릭 씨는 정말 훌륭한 셰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제가 배운 것, 제가 느낀 것을 요리에 담아보고 싶어요. 승부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요리를 맛봐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에릭이 비웃듯 웃었다. 참 순진하시네요. 여기는 경연대회라고요. 행복이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하는 곳이에요. 민주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래도 요리의 목적은 결국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이 대화를 지켜보던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누군가는 에릭의 현실적인 자세에 공감했고, 누군가는 민준의 순수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심사위원석에서 프랑스 출신 미슐랭 3스타 셰프 피에르 듀보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흥미롭군.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진 두 요리사가 만났네. MC 김태현이 양손을 들어 관객들을 진정시켰다. 자, 그럼 본격적인 경연에 앞서 두 분의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먼저 에릭의 이야기였다. 화면에는 고급스러운 맨해튼의 펜트하우스가 나왔다. 에릭이 넓은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다. 최첨단 주방기구들, 세계 각국에서 공수해온 고급 재료들이 즐비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최고만을 보고 자랐습니다. 에릭의 내레이션이 깔렸다. 아버지는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유명한 갤러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았지만 저는 요리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요리야말로 예술과 과학이 만나는 최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화면이 바뀌어 뉴욕의 고급 요리학교가 나왔다. 에릭이 동기들과 함께 수업을 받는 모습, 파리의 유명한 요리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들이 이어졌다. 저는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최고의 셰프들과 함께 일했어요. 제 목표는 단순합니다. 세계 최고의 셰프가 되는 것이죠. 화면에는 에릭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화려한 플레이팅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 캐비어, 트러플, 푸아그라 같은 최고급 재료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이 압도적이었다. 관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와, 정말 프로페셔널하다. 역시 다르네. 저 정도면 이미 우승 아니야?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엇갈렸다. 피에르 듀보는 감탄하는 표정이었지만 박순자 셰프는 여전히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에릭의 영상이 끝나고 민준의 차례가 되었다. 화면에는 뉴욕 퀸즈의 작은 골목이 나왔다. 낡은 간판에 이신의 한식당이라고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다. 민준이 앞치마를 두른 채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식당 내부는 크지 않았다. 테이블 8개가 전부였고 주방도 가정집 부엌 정도의 크기였다. 제가 자란 곳은 여기예요. 민준의 내레이션이 시작됐다. 아버지는 20년 전에 한국에서 이민 오셔서 이 작은 식당을 시작하셨어요. 정식으로 요리를 배우신 건 아니지만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교민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오셨죠. 화면에는 민준의 아버지 이봉수 55세가 나왔다. 구부정한 어깨에 거친 손 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닌 남성이었다. 그는 김치찌개를 끓이며 간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배고픈 사람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거다라고요. 화면에는 어린 민준이 아버지 옆에서 요리를 배우는 모습이 나왔다. 김치를 썰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불고기를 볶는 모습들이 이어졌다. 저는 정식으로 요리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옆에서 보고 배웠죠. 처음에는 심심해서 따라했는데 어느새 제가 더 좋아하게 됐어요. 특히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볼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화면에는 식당의 일상이 담겼다. 낡은 테이블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으며 눈물을 흘리는 중년 남성, 비빔밥을 먹으며 활짝 웃는 아이들, 불고기를 먹으며 고향 이야기를 하는 할머니들. 저는 화려한 요리는 못 만들어요. 하지만 마음을 담은 요리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거든요. 진짜 맛은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민준의 영상이 끝나자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처음에는 에릭의 화려함에 압도됐던 관객들이 이제는 민준의 따뜻함에 마음이 움직이는 듯했다. 에릭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화려한 이력이 민준의 감성적인 스토리에 묻히는 것 같아서였다. MC 김태현이 다시 무대로 나왔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대조적이네요. 한 분은 최고의 교육과 경험을, 다른 한 분은 가족의 정성과 마음을 바탕으로 요리하고 계시는군요. 피에르 듀보가 마이크를 잡았다.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군요. 기술 대 감성, 과학 대 예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박순자 셰프도 말을 이었다. 요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는 대결이네요. 기대됩니다. MC가 손을 들어 관객들의 주의를 끌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경연에 앞서 간단한 예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제는 자유요리입니다. 제한시간 30분, 어떤 요리든 상관없습니다. 단, 재료는 우리가 준비한 것 중에서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무대 한쪽에 커튼이 걷히며 거대한 식재료 코너가 나타났다. 각국의 신선한 채소들, 최고급 육류와 해산물들, 갖가지 조미료와 향신료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럼 두 분 재료를 선택해 주세요. 에릭이 먼저 나섰다. 그는 주저없이 고급 재료들을 골랐다. 등심 스테이크, 랍스터, 캐비어, 트러플, 푸아그라. 한 번에 수십만 원은 쫓기 될 만한 재료들이었다. 역시 에릭답네요. 최고급 재료들로 무엇을 만들어낼지 기대됩니다. 반면 민주는 소박한 재료들을 선택했다. 돼지고기, 두부, 김치, 대파, 마늘. 한국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이었다. 관객들 사이에서 의아한 목소리가 나왔다. 저런 재료로 뭘 만들려는 거지? 에릭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한데. 애초에 격이 다른 것 같은데. 에릭이 민준의 재료를 보고 비웃었다. 정말 동네 식당다우시네요. 저런 재료로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조리대로 향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0분의 시계가 지금 시작됩니다. 타이머가 시작되자 두 사람의 움직임이 확연히 달랐다. 에릭은 마치 퍼포먼스를 하듯 화려하게 요리를 시작했다. 팬을 높이 들어 불꽃을 피우고 랍스터를 능숙하게 손질하며 트러플을 얇게 슬라이스했다. 그의 모든 동작이 계산되어 있었고 프로페셔널했다. 관객들이 감탄사를 연발했다. 와, 진짜 쇼를 보는 것 같다. 역시 미슐랭 레스토랑 출신이네. 저런 게 진짜 셰프구나. 반면 민주는 조용했다.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손질하고 두부를 토막내는 모습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의 손놀림에는 20년간 쌓인 내공이 배어 있었다. 김치를 썰 때의 칼질 간격, 돼지고기를 볶을 때의 불 조절, 국물을 낼 때의 타이밍.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능숙했다. 심사위원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며 지켜봤다. 피에르 듀보는 에릭의 화려한 기술에 감탄하고 있었고 박순자 셰프는 민준의 자연스러운 손놀림에 주목하고 있었다. 민준 씨, 무엇을 만들고 계신가요? MC가 물었다. 김치찌개입니다. 민준의 답이 간단 명료했다. 관객석에서 실망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치찌개라고? 너무 평범한데. 결승전에서 김치찌개를 한다고? 에릭이 큰 소리로 웃었다. 김치찌개요. 정말 예상대로네요. 저는 랍스터 비스크에 트러플 리조또 그리고 푸아그라 스테이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격의 차이죠. 민주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요리에 집중했다. 김치찌개가 끓는 냄새가 스튜디오에 퍼지기 시작했다. 어딘지 모르게 그리운 냄새, 집밥의 냄새였다. 박순자 셰프가 코를 킁킁거렸다. 이 냄새는. 시간이 흘러 15분이 지났다. 에릭의 요리는 점점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랍스터 비스크는 오렌지빛으로 윤이 났고 트러플 리조또는 고급스러운 향을 풍겼다. 반면 민준의 김치찌개는 평범해 보였다. 빨간 국물에 김치와 돼지고기, 두부가 들어간 평범한 찌개였다. 10분 남았습니다. MC의 외침에 두 사람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에릭은 플레이팅에 집중했다. 흰 접시 위에 예술작품처럼 요리를 배치했다. 캐비어를 올리고 트러플을 얇게 깎아 올리고 소스를 예쁘게 둘러쳤다. 민주는 김치찌개를 뚝배기에 담았다. 파를 올리고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플레이팅이랄 것도 없었다. 그냥 평범한 김치찌개였다. 시간 끝. MC의 선언과 함께 두 사람이 손을 들었다. 자, 이제 심사위원들의 시식 시간입니다. 에릭이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나섰다. 먼저 제 요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랍스터 비스크와 트러플 리조또 그리고 푸아그라 스테이크입니다.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했고 프랑스 정통 기법으로 조리했습니다. 에릭의 요리가 심사위원들 앞에 놓였다. 정말 예술작품 같았다. 각각의 색깔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고 향도 고급스러웠다. 심사위원들이 시식을 시작했다. 피에르 듀보가 먼저 한 입 맛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랍스터 비스크의 농도도 적절하고 트러플의 향도 잘 살렸네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맛있다는 표현을 하면서도 어딘지 밋밋한 반응이었다. 박순자 셰프만은 무표정했다. 기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뭔가 아쉽네요. 아쉽다니요? 에릭이 당황했다. 맛은 있어요. 하지만 감동은 없네요. 마치 교과서를 보는 것 같아요. 에릭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자신의 요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다. 이제 민준 씨 차례입니다. 민준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다. 저는 김치찌개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제가 아버지께 배운 대로 만들었어요. 민준의 김치찌개가 심사위원들 앞에 놓였다. 에릭의 화려한 요리와 비교하면 정말 초라해 보였다.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걸로 어떻게 이기려고. 너무 차이 나는데. 이미 승부는 난 것 같은데.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피에르 듀보의 눈이 커졌다. 이건 박순자 셰프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음식이에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연신 숟가락을 뜨며 김치찌개를 맛봤다. 이 깊은 맛은 어떻게 낸 거죠? 김치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돼지고기와 김치의 조화가 환상적이네요. 관객들이 어리둥절해했다. 김치찌개가 그렇게 대단한 음식이었나? 박순자 셰프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이 김치찌개는 특별해요.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김치의 발효도 돼지고기의 익힘 정도 국물의 깊이.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 셰프가 잠시 말을 멈췄다.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게 바로 음식의 본질이에요. 피에르 듀보도 감탄했다. 저도 동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맛을 내기까지는 엄청난 내공이 필요해요. 특히 이 국물. 정말 예술입니다. 에릭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자신의 화려한 요리보다 평범한 김치찌개가 더 좋은 평가를 받다니. 잠깐만요. 김치찌개가 프랑스 정통 요리보다 나을 리 없잖아요. 에릭이 항의했다. 박순자 셰프가 차가운 시선으로 에릭을 바라봤다. 요리에 기천이 있나요? 중요한 건 누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 만들었느냐예요. 하지만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사용한 재료만 해도 재료가 비싸다고 음식이 맛있는 건 아닙니다. 박 셰프의 단호한 말에 에릭이 할 말을 잃었다. MC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다. 자, 예선 결과 민준 씨가 승리하셨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에릭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민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민준은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에릭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자신이 진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다. 이건 실수일 거예요. 다음에는 절대. 에릭이 중얼거렸지만 이미 승부는 났다. MC가 다시 무대로 나왔다. 자, 이제 진짜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별합니다. 바로 어머니의 맛입니다. 스크린의 주제가 떠올랐다. 관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어머니의 맛. 정말 의미 있는 주제네요. 이번엔 어떤 요리가 나올까? 민준한테 유리한 주제 아닌가? 에릭의 얼굴이 더욱 굳었다. 어머니의 맛이라니. 자신에게는 불리한 주제였다. 반면 민준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맛.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제였다. 제한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재료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고 어떤 요리든 상관없습니다. 단 진정한 어머니의 맛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MC의 설명이 끝나자 두 사람이 재료 코너로 향했다. 에릭은 여전히 고급 재료들을 골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없어 보였다. 어머니의 맛이라는 주제가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민주는 이번에도 소박한 재료들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고르는 모습이었다. 자, 그럼 진짜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불꽃의 주방에 진짜 승부가 시작되었다. 과연 누가 마지막 승자가 될 것인가? 기술의 에릭인가 마음의 민준인가? 스튜디오의 모든 시선이 두 주방으로 집중되었다. 2시간의 결승전 요리 시간이 시작되자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한층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두 요리사의 움직임을 지켜봤고 심사위원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주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맛이라는 주제 앞에서 두 사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에릭은 재료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평소 자신 있던 프랑스 요리 기법들이 이 주제 앞에서는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는 송아지 고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랍스터를 들었다가 고개를 저었다.
에릭 선수가 고민이 많아 보이네요. 해설을 맡은 요리 전문가 최윤정이 코멘트했다. 아무래도 어머니의 맛이라는 주제가 그에게는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고급 재료와 화려한 기법에 익숙한 셰프에게는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거든요. 반면 민주는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 그는 주저없이 재료들을 선택했다. 닭고기, 대추, 인삼, 찹쌀, 마늘. 누가 봐도 삼계탕 재료였다. 민준 선수는 벌써 메뉴를 정한 것 같네요. 삼계탕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민준의 손을 클로즈업했다. 그의 손에는 20년간 요리를 해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칼질에 베인 상처, 뜨거운 물에 데인 흔적들. 하지만 그 손은 재료를 다룰 때 누구보다 부드럽고 정성스러웠다. 민준은 닭을 손질하며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뉴욕 퀸즈. 1999년. 8살의 민준이 식당 주방 한 구석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 이봉수는 저녁 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빠 배고파요. 민준이 연필을 내려놓고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봉수는 냉장고에서 닭 한 마리를 꺼냈다. 그리고 손질을 시작했다. 민준아, 이리 와봐라. 왜요? 아빠가 삼계탕 만드는 거 보여줄게. 나중에 크면 써먹을 수 있을 거야. 8살 민준은 아버지 옆에서 신기한 듯 바라봤다. 먼저 닭을 깨끗하게 씻어야 해. 이렇게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다 빼내야 돼. 봉수의 손놀림은 정성스러웠다. 닭속까지 꼼꼼히 씻어내고 내장을 제거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씻어요? 음식은 정성이야, 민준아. 대충 만든 음식은 사람 마음에 안 들어가거든. 봉수는 찹쌀을 씻어 닭뱃속에 넣었다. 그리고 대추와 마늘, 인삼을 함께 넣었다. 이건 왜 넣어요? 대추는 단맛을 내고 마늘은 잡냄새를 없애고 인삼은 몸에 좋아. 우리 민준이가 튼튼하게 자라라고 넣는 거야. 봉수는 닭을 솥에 넣고 물을 부었다. 그리고 은근한 불로 끓이기 시작했다. 아빠 언제 다 돼요? 음식은 기다려야 제맛이 나는 거야. 성급하면 안 돼. 2시간 후 삼계탕이 완성되었다. 봉수는 뚝배기에 정성스럽게 담아 민준 앞에 놓았다. 자, 우리 민준이 삼계탕 나왔습니다. 민준이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진한 국물 맛이 입안에 퍼졌다. 와, 정말 맛있어요. 그치? 이게 바로 엄마 맛이야. 엄마 맛이요. 그런데 엄마는 안 계신데요. 민준은 어머니의 기억이 없었다. 아주 어릴 때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봉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하지만 엄마의 사랑은 아빠가 만드는 음식에 들어있어. 그래서 아빠 음식을 먹으면 엄마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러니까 민준이도 나중에 요리를 배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엄마 사랑을 나누어 주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민준은 추억에 잠겨있다가 현실로 돌아왔다. 그의 손은 20년 전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닭을 손질하고 있었다. 민준 선수의 손놀림이 정말 자연스럽네요. 마치 수천 번 해본 것처럼 익숙합니다. 해설자 최윤정이 감탄했다. 한편 에릭은 여전히 고민 중이었다. 어머니의 맛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의 어머니는 요리를 하지 않았다. 집에는 항상 요리사가 있었고 어머니는 사교 모임이나 갤러리 일로 바빴다. 에릭이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한 식사 기억이 별로 없었다. 대부분 유모나 요리사가 차려준 식사를 혼자 먹었던 기억뿐이었다. 어머니의 맛이라. 뭘 만들어야 하지? 에릭은 결국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프랑스 요리를 응용하기로 했다. 코코뱅 시오큐 오빈 마이너스 프랑스의 전통적인 닭고기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어머니의 맛이라는 스토리를 입히기로 한 것이다. 에릭 선수가 드디어 메뉴를 정한 것 같네요. 코코뱅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릭은 프랑스산 닭고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고급 부르고뉴 와인, 베이컨, 버섯들을 준비했다. 역시 최고급 재료들이었다.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를 어머니의 맛으로 해석하는 것이군요.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두 요리사의 요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는 먼저 닭을 깨끗하게 손질했다. 20년간 수없이 반복한 동작이라 그런지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다.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내고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냈다. 카메라가 그의 손을 클로즈업했다. 정성스럽고 부드러운 손놀림이었다. 마치 아기를 돌보듯 조심스럽게 닭을 다뤘다. 민준 선수의 닭 손질 과정을 보니 정말 정성이 느껴지네요. 저렇게 정성스럽게 손질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박순자 셰프가 감탄하며 말했다. 민준은 찹쌀을 씻기 시작했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여러 번 바꿔가며 씻었다. 그리고 대추, 마늘, 인삼을 준비했다. 아, 역시 전통적인 삼계탕을 만드는군요. 그런데 재료 선택이 특별해 보이는데? 민준이 선택한 인삼은 다른 것들보다 크고 좋은 것이었다. 대추도 굵고 살이 꽉 찬 것들을 골랐다.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안목이 있네요. 삼계탕은 재료가 맛을 좌우하는 요리거든요. 민준은 찹쌀과 함께 대추, 마늘, 인삼을 닭뱃속에 넣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넣는 모습이었다. 이 과정이 중요한데 너무 꽉 차게 넣으면 터질 수 있고 너무 적게 넣으면 맛이 나지 않아요. 민준 선수는 딱 적당한 양을 넣고 있네요. 반면 에릭은 화려한 플라밍을 하며 요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팬에 불을 붙여 닭고기를 굽는 모습이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었다. 에릭 선수의 요리는 정말 보는 재미가 있네요. 역시 프로페셔널한 기술입니다. 관객들도 에릭의 화려한 퍼포먼스에 감탄하고 있었다. 불꽃이 피어오르고 와인향이 퍼지며 마치 레스토랑의 오픈 키친을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시선은 조금 달랐다. 특히 박순자 셰프는 에릭보다는 민준에게 더 주목하고 있었다. 민준 씨의 요리를 보면 뭔가 다르네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MC가 물었다. 정성이 느껴져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요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요리하고 있어요. 저런 태도로 요리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민준은 닭을 솥에 넣고 물을 부었다.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맞췄다. 간을 볼 때도 여러 번 맛을 보며 세심하게 조절했다. 간 맞추는 것도 삼계탕의 포인트 중 하나죠. 너무 짜면 국물의 담백함이 사라지고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민준이 불을 올렸다.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거품이 올라오면 약불로 줄였다. 그리고 끓는 동안 계속 거품을 걷어냈다. 저 거품 제거 과정이 중요해요. 거품을 제거해야 맑고 깔끔한 국물이 나와요. 민준의 요리 과정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 급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고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정성스러웠다. 한편 에릭은 코코뱅의 소스를 만들고 있었다. 부르고뉴 와인을 넣고 졸이면서 복잡한 향신료들을 첨가했다. 타임, 로즈마리, 베이리프. 프랑스 요리의 정석적인 조합이었다. 에릭 선수의 소스 만드는 과정도 정말 전문적이네요. 와인의 알코올을 완전히 날려보내고 각종 허브의 향을 조화롭게 조합하고 있어요. 에릭의 기술은 확실히 훌륭했다. 르코르동 블루에서 배운 정통 프랑스 요리 기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하지만 어딘지 기계적인 느낌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1시간이 지났다. 민준의 삼계탕은 은근한 불에서 천천히 끓고 있었다. 솥뚜껑을 열 때마다 고소하고 담백한 냄새가 퍼졌다. 냄새만으로도 군침이 도네요. 정말 집에서 끓인 삼계탕 냄새예요. 관객들도 민준의 요리에서 나는 냄새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에릭의 화려한 프랑스 요리와는 다른 친숙하고 따뜻한 냄새였다. 저 냄새. 어릴 때 할머니 집 냄새 같아. 정말 그러네. 왠지 그리워지는 냄새야. 갑자기 집밥이 먹고 싶어진다. 민준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다. 아직 조금 더 끓여야 할 것 같았다. 그는 다시 뚜껑을 덮고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민준은 파를 썰기 시작했다. 파도 그냥 대충 써는 게 아니었다. 적당한 크기로 비스듬히 정성스럽게 썰었다. 파 써는 것도 보통이 아니네요. 크기가 일정하고 비스듬히 썰어서 모양도 예뻐요. 에릭은 플레이팅을 시작했다. 역시 그의 플레이팅은 예술작품 수준이었다. 접시 위에 소스를 예쁘게 둘러치고 닭고기를 올리고 야채들을 색깔별로 배치했다. 와, 정말 예술작품 같네요. 저런 게 진짜 레스토랑 요리구나. 관객들이 감탄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미묘했다. 피에르 듀보는 에릭의 기술에 감탄하면서도 뭔가 아쉬운 표정이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어머니의 맛이라는 주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너무 완벽해요. 어머니의 요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간이 조금 짜기도 하고 모양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런 불완전함 속에 사랑이 있는 거죠. 시간이 더 흘러 1시간 30분이 되었다. 민준의 삼계탕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국물을 맛보고 간을 확인했다. 맛이 어떤가요? MC가 물었다.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국물이 우유빛이 되면 완성이라고. 정말로 민준의 삼계탕 국물은 뽀얀 우유빛이었다. 닭에서 우러나온 깊은 맛과 각종 재료들의 조화가 만들어낸 완벽한 색깔이었다. 아, 저 색깔이 바로 제대로 끓인 삼계탕의 증거죠. 저런 색이 나오려면 정말 정성스럽게 끓여야 해요. 박순자 셰프가 격찬했다. 민준은 삼계탕을 뚝배기에 담기 시작했다. 플레이팅이랄 것도 없었다. 그냥 정성스럽게 뚝배기에 담고 썰어둔 파를 올리고 소금과 후추를 곁들였다. 민준 선수의 플레이팅은 정말 소박하네요. 하지만 뭔가 정겨운 느낌이 들어요. 30분 남았습니다. MC의 외침에 두 요리사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에릭은 마지막 마무리에 집중했다. 소스의 농도를 맞추고 플레이팅을 완벽하게 다듬었다. 그의 요리는 정말 레스토랑에서 나올 법한 완성도 높은 요리였다. 민준은 여전히 차분했다. 삼계탕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으며 마무리했다. 그의 요리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요리였다. 시간 끝. 드디어 이 시간에 요리 시간이 끝났다. 두 요리사가 손을 들며 완성을 알렸다. 자, 이제 심사위원들의 시식 시간입니다. 관객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에릭이 먼저 자신의 요리를 소개했다. 저는 프랑스의 전통 요리인 코코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프랑스의 가정식으로 표현해봤어요. 에릭의 요리가 심사위원들 앞에 놓였다. 정말 완벽한 플레이팅이었다. 색깔의 조화, 소스의 광택, 야채의 배치.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다. 심사위원들이 시식을 시작했다. 기술적으로는 역시 훌륭하네요. 소스의 깊이도 좋고 닭고기도 부드럽게 잘 익었어요. 하지만 반응이 뜨겁지는 않았다. 맛있다는 평가는 있었지만 감동은 없었다. 박순자 셰프가 의견을 말했다. 맛은 좋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맛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해요. 어머니의 요리는 기술보다는 마음이잖아요. 에릭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완벽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완벽한 건 좋아요. 하지만 오늘 주제는 어머니의 맛이에요. 어머니의 요리에는 완벽함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사랑이요. 박 셰프의 답에 에릭이 할 말을 잃었다. 이제 민준의 차례였다. 저는 삼계탕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배운 그대로 20년 전 어릴 때 먹었던 그 맛 그대로 만들었어요. 민준의 삼계탕이 심사위원들 앞에 놓였다. 에릭의 화려한 요리와 비교하면 정말 소박했다. 하지만 뚝배기에서 올라오는 김과 냄새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심사위원들이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그 순간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피에르 듀보의 눈이 커졌다. 이건 정말. 박순자 셰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맛이에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연신 숟가락을 뜨며 감탄했다. 이 깊은 맛은 어떻게 낸 거죠? 국물이 정말 예술이에요. 닭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민준이 조용히 설명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을 뿐이에요.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음식은 손맛이 아니라 마음맛이라고. 박순자 셰프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삼계탕을 먹으니까 어릴 때 할머니가 끓여주신 닭죽이 생각나네요. 그때 그 따뜻함, 그 사랑이 그대로 느껴져요. 피에르 듀보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법적으로는 단순하지만 이런 깊은 맛을 내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요. 특히 이 국물, 정말 대단합니다. 관객들도 심사위원들의 반응을 보고 놀라고 있었다. 와, 정말 맛있나 보다. 심사위원들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역시 집밥의 힘인가? MC가 분위기를 정리했다.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두 요리네요. 한쪽은 완벽한 기술과 화려함을, 다른 한쪽은 정성과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최종 평가를 위해 잠시 논의했다. 그 사이 두 요리사는 긴장한 채로 결과를 기다렸다. 에릭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자신의 완벽한 요리가 평범한 삼계탕에 밀린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민주는 담담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다. 심사위원들의 논의가 끝나고 MC 김태현이 다시 무대로 나왔다. 스튜디오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심사위원 여러분의 치열한 논의가 끝났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에릭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앞서 심사위원들의 반응을 봤기 때문에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민주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박순자 셰프가 일어나서 발표를 시작했다. 두 분 모두 정말 훌륭한 요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인 어머니의 맛을 더 잘 표현한 요리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준 씨의 삼계탕입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에릭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잠깐만요. 에릭이 갑자기 소리쳤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제 요리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줬는데 왜 단순한 삼계탕에 밀려야 하는 거죠?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싸해졌다.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 사람 진짜 성격 글렀네. 우승하고 싶으면 겸손해야지. 저래서 되겠어? 박순자 셰프가 차가운 시선으로 에릭을 바라봤다. 에릭 씨 요리에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해요. 당신의 요리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라니요? 요리는 과학이에요. 정확한 레시피와 기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에릭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럼 묻겠는데 당신은 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해본 적이 있나요? 박 셰프의 질문에 에릭이 멈칫했다. 그건 제 어머니는 바쁘셔서. 바쁘셨다고요? 그럼 어머니의 요리를 먹어본 적은요? 저희 집에는 요리사가 있어서. 에릭의 말이 점점 작아졌다. 관객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어머니의 맛을 표현할 수 있죠? 박 셰프의 날카로운 지적에 에릭이 할 말을 잃었다. 피에르 듀보가 말을 이었다. 에릭 나도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웠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요리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푸 오페파트 -5-FU야.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있었거든. 에릭은 점점 더 당황스러워했다. 자신이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요리 경연대회에서는 실력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때 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에릭 씨 실력도 중요하지만 요리의 목적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요? 네. 요리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기술이 좋아도 마음이 없으면 그냥 연습일 뿐이에요. 민준의 차분한 말에 에릭은 더욱 화가 났다. 당신이 뭔데 저한테 설교해요? 당신은 그냥 동네 식당에서 배운 요리나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에릭의 말에 관객석이 술렁거렸다. 너무 무례한 발언이었다. 에릭 씨. MC가 제지하려 했지만 에릭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정말 이해 안 돼요. 저는 세계 최고의 요리 학교에서 배웠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경험을 쌓았어요. 그런데 변변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한테 질 수는 없어요. 에릭의 발언에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관객들의 표정이 완전히 돌아섰다. 저 사람 진짜 너무하네.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교육이 전부가 아닌데. 박순자 셰프가 단호하게 말했다. 에릭 씨, 당신은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요리는 학벌이나 경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태도를 보니 아직 진짜 요리가 뭔지 모르시는 것 같네요. 박 셰프의 냉정한 말에 에릭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이때 또 다른 심사위원인 이탈리아 출신 셰프 마르코 로시가 입을 열었다. 에릭, 나도 어릴 때는 그랬어. 기술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진짜 요리를 알게 된 건 할머니가 만들어준 파스타를 먹고 나서야. 할머니 파스타요? 응.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어. 면도 조금 퍼져 있었고 소스도 레스토랑만큼 정교하지 않았지. 하지만 그 파스타를 먹는 순간 눈물이 났어.
왜 그런지 알아? 에릭이 고개를 저었다. 사랑이 들어있었거든. 손자를 위한 할머니의 사랑이. 마르코 셰프의 말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민준의 삼계탕에도 그런 사랑이 들어있었어. 아버지에 대한 사랑, 요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에릭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민준이 에릭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에릭 씨, 저는 에릭 씨의 기술을 정말 존경해요.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하지만 그 기술에 마음을 더하면 더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에릭은 당황했다. 자신을 모욕했는데도 민준은 화내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있었다. 왜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세요? 요리사끼리잖아요. 우리 모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요리하는 거 아니에요. 민준의 순수한 말에 에릭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언제부터 요리의 본질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봤다. 어릴 때는 정말 요리가 좋아서 시작했었다.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경쟁과 성공만 생각하게 됐다. 저는 에릭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민준이 에릭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순간 에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의 오만함과 잘못된 생각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에릭이 민준에게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배워가는 거예요. 민준의 너그러운 반응에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처음에는 에릭에게 호의적이었던 관객들이 이제는 완전히 민준 편이 되어 있었다. 박순자 셰프가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배웠네요. 요리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요리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피에르 듀보도 덧붙였다. 에릭, 너는 분명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오늘 민준에게서 배운 마음을 더한다면 정말 위대한 요리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에릭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대신 반성과 각성의 빛이 떠올라 있었다. MC 김태현이 분위기를 정리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승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여준 민준 씨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에릭은 이 패배를 통해 뭔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민준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생겼다. 존경과 질투, 고마움과 열등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릭은 자신의 아버지 생각이 났다.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아버지. 항상 최고만을 요구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이 패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본다면 에릭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에릭에게 항상 1등만을 요구했다. 2등은 1등이 아니라고, 성공하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했던 아버지. 반면 민주는 마음이 편안했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자신이 배운 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서 만족했다. 그리고 에릭이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서 기뻤다. 경연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간 두 사람. 에릭은 혼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에릭은 자신의 요리 철학을 다시 생각해봤다. 완벽한 기술, 최고급 재료, 화려한 플레이팅. 그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럴까? 이때 민준이 다가왔다. 에릭 씨, 괜찮으세요? 아, 네. 그냥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뭔 생각이요? 제가 정말 요리를 잘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술만 아는 건지. 에릭의 솔직한 고백에 민준이 미소를 지었다. 에릭 씨는 정말 요리 잘하세요. 오늘 코코뱅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하지만 졌잖아요. 승부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에릭 씨의 기술은 정말 대단해요. 저는 평생 배워도 그런 기술 못 배울 것 같아요. 민준의 진심 어린 칭찬에 에릭이 조금 위로받았다. 그럼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요? 네. 누구를 위해 요리하는지, 왜 요리하는지. 그런 마음 말이에요. 민준의 말에 에릭이 고개를 끄덕였다. 에릭 씨는 왜 요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아서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제 요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그거예요. 그 마음이요. 민준이 밝게 말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공만 생각하게 됐어요. 1등 해야 한다는 부담감,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에릭의 말에 민준이 공감했다. 저도 가끔 그런 유혹이 있어요. 더 화려하게, 더 대단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 말씀을 떠올려요. 어떤 말씀이요? 음식은 마음으로 만들고 마음으로 먹는 거다라는 말씀이요. 민준의 말에 에릭이 깊이 공감했다. 저도 다시 그 마음을 찾고 싶어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에릭 씨에게는 그럴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오늘 요리하시는 모습 봤거든요. 처음에는 기술만 보였는데 나중에는 정성도 보였어요. 민준의 말에 에릭이 놀랐다. 정말요? 네. 소스 만들 때 몇 번이나 맛을 보시던데요. 그건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서예요. 아, 맞네요. 그 마음을 더 키우면 돼요. 기술의 마음을 더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던 스태프들도 감동했다. 경쟁자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다. 이때 프로듀서가 대기실로 들어왔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가요? 사실 오늘 경연은 예선이었습니다. 예선이라고요? 두 사람이 동시에 놀랐다. 네. 진짜 결승전은 다음 주에 있어요. 오늘은 두 분의 기본기를 보는 자리였고요. 그럼 우리 둘 다 결승에 진출한 건가요? 에릭이 희망을 품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민준 씨가 우승했지만 에릭 씨도 충분히 실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결승전에서 다시 한번 겨루시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진짜 승부가 남은 것이다. 다음 주 결승전 주제는 화해 요리입니다. 화해 요리요? 네. 각자 소중한 사람과의 화해를 주제로 요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프로듀서의 말에 두 사람 모두 생각에 잠겼다. 에릭에게는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바로 아버지였다. 어릴 때부터 엄격하기만 했던 아버지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싶었다. 민준에게도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어머니였다. 기억도 없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었다. 그럼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프로듀서가 나가고 두 사람만 남았다. 민준 씨. 네? 다음 주에는 지지 않을 거예요. 에릭의 말에 도전적인 느낌이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오만함이 아니라 자신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였다. 좋아요.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민준도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예요. 저도 마음을 담은 요리를 해볼게요. 기대할게요. 두 사람이 악수를 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를 적대시하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건전한 경쟁이 될 것 같았다. 과연 일주일 후 결승전에서는 어떤 요리들이 나올까? 그리고 누가 진짜 우승을 차지할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에릭이 정말로 마음을 담은 요리를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은 다음 주에 결정될 것이었다. 챕터 4 본선 요리 대결 성립. 일주일이 흘렀다. 불꽃의 주방 스튜디오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진짜 결승전을 앞둔 긴장감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불꽃의 주방 시즌5 진짜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MC 김태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관객석은 지난주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온라인 시청자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지난주 예선에서 보여주신 두 분의 대결은 정말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요리를 보여주실까요? 카메라가 대기실을 비췄다. 에릭과 민준 두 사람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는 사뭇 달랐다. 에릭은 여전히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표정에서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지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었다. 민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눈에는 더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 역시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자, 그럼 두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두 요리사가 나란히 무대로 걸어 나왔다.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일주일 전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에릭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먼저 에릭 씨부터 일주일간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에릭이 마이크를 잡았다. 일주일 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난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관객들이 조용히 경청했다. 저는 그동안 요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기술과 화려함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준 씨 덕분에 깨달았어요. 진짜 요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걸. 에릭이 민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봤어요. 제가 왜 요리를 시작했는지, 누구를 위해 요리하는지. 관객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에릭의 진심이 전해지고 있었다. 오늘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요리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다. 이번에는 민준의 차례였다. 저는 사실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민준의 솔직한 말에 사람들이 웃었다. 다만 에릭 씨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기술에 대한 열정,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에릭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에릭 씨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두 분의 우정이 정말 아름답네요. MC가 감탄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글자가 떠올랐다. 화해 요리. 오늘의 주제는 화해 요리입니다. 각자 소중한 누군가와의 화해를 주제로 요리를 만들어주세요. 제한 시간은 3시간입니다. 주제 발표와 함께 두 요리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화해 요리. 두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제였다. 에릭의 회상. 2주 전 맨해튼 펜트하우스. 에릭은 아버지 장철민 55세가 마주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아버지, 저 요리 경연대회에 나가려고 해요. 요리 경연? 철민이 신문을 내려다봤다. 그런 오락 프로그램에 왜 나가려고 하느냐? 제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실력이라니.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아니? 뉴욕 컬리너리 파리르 코르동 블루 미슐랭 레스토랑 경력. 그 모든 게 TV쇼를 위한 건가? 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에릭이 위축됐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된 레스토랑을 여는 거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말이야. 그래야 우리 가문에 걸맞는 거지. 하지만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 철민이 신문을 다시 들어 올렸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에릭은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항상 바빴고 에릭에게는 최고가 되라는 말만 반복했다. 사랑한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 격려의 말.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었다. 에릭이 요리를 시작한 것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였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에릭이 뭘 해도 만족하지 않았다. 항상 더 높은 곳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해보자. 에릭은 그렇게 다짐하며 더 치열하게 요리를 배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요리의 진짜 의미는 잃어버렸다. 민준의 회상. 같은 시간 퀸즈의 작은 한식당. 민준은 아버지 이봉수와 함께 저녁 정리를 하고 있었다. 아빠, 저 요리 경연대회 결승에 진출했어요. 그래? 잘했네. 봉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상대방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훨씬 많이 배웠고 기술도 뛰어나고. 그래도 우리 민준이가 제일이야. 봉수의 무조건적인 응원에 민준이 웃었다. 아빠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이니까. 민준이 요리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민준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지만 가끔 꿈에서 만났다. 아빠,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봉수의 손이 멈췄다. 엄마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요리도 잘했고 사람들을 돌보는 걸 좋아했지. 저랑 닮았나요? 많이 닮았어. 특히 다른 사람 생각하는 마음이. 봉수의 눈이 촉촉해졌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면. 저는 엄마한테 요리 한번 해드리지 못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셔. 민준이가 만든 요리의 맛을 다 알고 계실 거야. 민준은 언젠가 어머니에게 요리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다. 비록 만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라도 전하고 싶었다. 주제 발표 후 재료 선택 시간이 주어졌다. 에릭은 이번에도 고급 재료들을 선택했지만 이전과는 선택 기준이 달랐다. 화려함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며 재료를 골랐다. 소고기, 감자, 당근, 양파. 의외로 평범한 재료들이었다. 에릭 선수가 이번에는 평범한 재료들을 선택하고 있네요. 해설자 최윤정이 놀라며 말했다.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반면 민주는 더욱 신중하게 재료를 선택했다. 닭고기, 각종 채소들, 그리고 특이하게도 떡을 골랐다. 민준 선수는 떡을 선택했네요. 흥미로운 선택입니다. 자, 그럼 3시간의 요리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타이머가 시작되자 두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에릭은 먼저 소고기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없었다. 조용하고 정성스럽게 고기를 다뤘다. 에릭 선수의 모습이 지난주와 완전히 다르네요. 훨씬 차분하고 집중되어 보입니다. 에릭은 고기를 썰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7살 때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었다. 에릭은 아버지를 위해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물론 제대로 만들 수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다. 아빠,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어린 에릭이 자랑스럽게 내민 샌드위치는 삐뚤빼뚤했다. 빵도 고르지 않고 재료도 삐져나와 있었다. 아버지는 한 입 먹어보고는 말했다. 다음에는 더 잘 만들어야겠구나. 그리고 더 이상 먹지 않았다. 에릭은 그때 처음으로 실망을 맛봤다.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 그날 이후 에릭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에릭은 고기를 썰면서 그때의 마음을 떠올렸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다. 오늘은 아버지를 위한 요리를 만들어 보자. 에릭이 중얼거렸다. 한편 민주는 닭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요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민준 선수가 독특한 요리를 하고 있네요. 닭을 우린 국물에 떡을 넣고 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요리하고 있었다. 비록 기억은 없지만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어머니가 좋아했을 만한 요리를 상상해봤다. 엄마는 떡국을 정말 좋아했어. 새해 첫날이면 항상 떡국을 끓여줬지. 그런데 보통 떡국이 아니라 닭고기를 넣은 특별한 떡국이었어. 아버지가 예전에 해준 말이 떠올랐다. 왜 닭고기를 넣으셨어요? 엄마 말로는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어. 닭고기는 기운을 돋우고 떡은 끈끈한 정을 의미한다고. 민주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닭육수를 우렸다.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1시간이 지났다. 두 사람의 요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에릭은 스튜를 만들고 있었다. 소고기와 각종 채소를 넣은 스튜였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다. 에릭 선수가 만들고 있는 건 비프 스튜 같은데요. 의외로 소박한 요리네요. 하지만 에릭의 표정은 진지했다. 이 스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어릴 때 에릭이 아팠던 날이 있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병원에 입원할 뻔했다. 그때 아버지가 직접 스튜를 끓여줬다. 평소 요리를 하지 않던 아버지가. 이거 먹고 빨리 나아라. 아버지의 스튜는 맛이 별로였다. 간도 안 맞고 고기도 질겼다. 하지만 에릭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이후로 아버지가 직접 요리해준 적은 없었다. 그날 하루가 전부였다. 에릭은 그때 스튜를 재현하려고 했다. 완벽한 스튜가 아니라 사랑이 담긴 스튜를. 민준의 요리도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진짜로 닭떡국을 만들고 있었다. 정말 독특한 선택이네요. 떡국이라니. 하지만 민준의 닭떡국은 평범한 떡국이 아니었다. 닭육수가 정말 깊고 진했다. 몇 시간을 끓인 것 같은 깊은 맛이 났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깊은 육수를? 박순자 셰프가 놀라며 물었다. 민준이 답했다. 미리 준비해온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다해서 끓였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보통 닭육수는 몇 시간을 끓여야 깊은 맛이 나는데 민준의 육수는 1시간 만에 그런 맛을 냈다.
마음을 다하면 이런 일도 가능한가 봅니다. 피에르 듀보가 감탄했다. 2시간이 지났다. 두 사람의 요리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에릭의 스튜는 정말 소박해 보였다. 화려한 플레이팅도 없고 특별한 장식도 없었다. 그냥 평범한 가정식 스튜였다. 하지만 냄새는 정말 좋았다. 마치 어머니가 끓여준 집밥 냄새 같았다. 에릭 선수의 요리에서 정말 따뜻한 냄새가 나네요. 민준의 닭떡국도 거의 완성되었다. 뽀얀 국물에 떡이 동동 떠 있고 닭고기와 파가 올라가 있었다. 정말 평범한 떡국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었다. 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30분 남았습니다. MC의 외침에 두 사람이 마지막 정리에 들어갔다. 에릭은 스튜를 그릇에 담으면서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위해 요리해드릴게요. 예전에 아버지가 저를 위해 해주셨던 것처럼. 민주는 떡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늦었지만 제가 엄마를 위한 요리를 만들었어요. 비록 함께 드실 수는 없지만 마음은 전해지겠죠? 시간 끝. 드디어 3시간의 요리 시간이 끝났다. 두 사람이 손을 들며 완성을 알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승부욕보다는 만족감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자, 이제 심사위원들의 시식 시간입니다. 에릭이 먼저 자신의 요리를 소개했다. 저는 비프 스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스튜가 아니라 제 아버지를 위한 요리예요. 에릭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릴 때 제가 아팠을 때 아버지가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스튜예요. 맛은 별로였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었어요. 에릭이 잠시 말을 멈췄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어서 완벽한 요리만 추구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완벽한 요리가 아니라 제 마음이었을 거라는 걸. 에릭의 진심 어린 고백에 관객들이 숙연해졌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에릭의 스튜가 심사위원들 앞에 놓였다. 정말 소박한 모습이었다. 심사위원들이 시식을 시작했다. 첫 숟가락을 뜬 순간 피에르 듀보의 표정이 변했다. 이건 정말 특별하네요. 박순자 셰프도 감탄했다. 기법은 단순하지만 마음이 느껴져요. 정말 따뜻한 맛이에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연신 숟가락을 뜨며 감동했다. 이런 깊은 맛이.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죠? 에릭이 답했다. 특별한 기법은 없어요. 그냥 아버지를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만들었을 뿐이에요. 이제 민준의 차례였다. 저는 닭떡국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의 소개는 간단했다. 이건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한 요리예요. 관객들이 조용해졌다.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로는 어머니가 떡국을 정말 좋아하셨다고 해요. 민준의 목소리도 촉촉해졌다. 어머니께 한 번도 요리를 해드리지 못한 게 항상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비록 함께 드실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라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민준의 떡국이 심사위원들 앞에 놓였다. 에릭의 스튜와 마찬가지로 정말 소박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첫 숟가락을 뜬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박순자 셰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건 정말 말을 잇지 못했다. 피에르 듀보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다른 심사위원들도 모두 감동에 빠져 있었다. 이 떡국을 먹으니까 정말 어머니 품에 안긴 기분이에요. 국물이 이렇게 깊고 따뜻할 수가. 단순한 떡국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관객들도 심사위원들의 반응을 보고 놀라고 있었다. 와, 정말 맛있나 보다. 심사위원들이 다 울고 있어. 떡국이 저렇게 감동적일 수가. MC가 분위기를 정리했다. 정말 감동적인 두 요리였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의 대결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대결이었네요. 심사위원들이 최종 평가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두 요리사 모두 자신들이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제대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정말로 원하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모든 것은 곧 밝혀질 것이었다. 챕터 5 라이벌의 압박.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스튜디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주와 달랐다. 승부에 대한 긴장이 아니라 두 요리사가 보여준 진심에 대한 감동이 더 컸다. 심사위원 여러분의 평가 시간 동안 두 분의 지난 일주일을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MC의 멘트와 함께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먼저 에릭의 일주일이 나왔다. 에릭의 지난 일주일. 맨해튼의 고급 레스토랑. 에릭이 셰프들과 함께 있었다. 에릭, 너 TV 나온다면서? 괜찮을 거야? 동료 셰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해보려고 해요. 다르게? 지금까지는 기술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마음을 담아보려고요. 동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평소 완벽주의자였던 에릭의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그날 밤 에릭은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향했다. 용기를 내서 진짜 대화를 해보고 싶었다. 아버지, 잠깐 시간 있으세요? 무슨 일이냐? 철민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다.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어서 완벽해지려고만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에릭의 진심 어린 말에 철민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게 뭔데? 마음이요. 요리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해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철민이 잠시 말이 없었다. 아버지, 예전에 제가 아팠을 때 만들어주신 스튜 기억하세요? 스튜. 저 열 날 때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주신 거요. 맛은 별로였지만 에릭이 웃으며 말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어요. 철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었거든요. 에릭의 말에 철민이 할 말을 잃었다. 저도 이제 아버지를 위한 요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담아서. 철민이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에릭아. 네? 아버지도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에릭이 놀랐다. 그동안 너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 보구나. 완벽해야 한다고,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 원한 건 내가 행복한 거였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에릭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미안하다, 에릭아. 아버지가 너무 무뚝뚝했지?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다. 30년 만에. 민준의 지난 일주일. 퀸즈의 작은 한식당. 민준이 아버지와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다. 아빠, 이번 주제가 화해 요리래요. 화해 요리? 네. 저는 엄마를 위한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봉수의 손이 잠시 멈췄다. 엄마를 위한 요리라. 엄마가 좋아하셨던 음식이 뭐였는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봉수가 칼을 내려놓고 민준을 바라봤다. 엄마는 떡국을 정말 좋아했어. 떡국요? 응. 특히 닭고기 넣은 떡국을. 엄마 말로는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기원하는 음식이라고 했어. 봉수의 눈에 그리움이 떠올랐다. 엄마는 새해 첫날이면 항상 특별한 떡국을 끓여줬지. 닭을 하루 종일 우려서 진한 육수를 내고 직접 뽑은 가래떡을 넣고. 어떤 맛이었어요? 맛이라. 그냥 맛있었어. 하지만 그보다는. 봉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 따뜻했어.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음식이었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떡국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의 레시피는 따로 없어. 그냥 마음으로 만드는 거였거든. 마음으로요? 응.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걸 넣어서 만드는 거야. 그날 밤 민주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었지만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들로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사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 엄마, 제가 엄마를 위한 요리를 만들어 볼게요. 비록 함께 드실 수는 없지만 마음은 전해지겠죠? 민준이 어머니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영상이 끝나자 관객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었다. 정말 감동적인 일주일이었네요. 두 분 모두 요리를 통해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려고 하셨군요. MC의 말에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스튜디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에릭이 돌아보더니 깜짝 놀랐다. 아버지? 철민이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었다. 평소 이런 TV 프로그램에는 관심이 없던 아버지가. 에릭아, 아버지가 왔다. 철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따뜻했다. 어떻게? 내 요리를 맛보고 싶어서. 에릭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가 자신의 요리를 맛보러 온 것이다. 관객들도 이 장면에 감동했다. 와, 저분이 에릭 아버지구나. 아버지가 직접 오시다니. 정말 감동적이다. 한편 민준 쪽에도 누군가 와 있었다. 아버지 봉수였다. 아빠? 민준아, 아빠도 내 요리 맛보러 왔어. 봉수는 평소 입던 작업복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아들의 중요한 순간을 위해 특별히 차려입은 것이다. 그리고 봉수가 작은 액자를 꺼냈다. 민준 어머니의 사진이었다. 엄마도 함께 왔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엄마도 내 요리를 맛보고 싶어 하실 거야. 두 가족의 만남에 스튜디오 전체가 감동으로 가득 찼다. MC가 분위기를 정리했다. 정말 특별한 순간이네요. 이제 정말로 화해의 요리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끝났다. 박순자 셰프가 일어나서 발표했다. 두 분의 요리를 맛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에릭 씨의 스튜는 기술적으로는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정말 따뜻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에릭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의 떡국은 정말 특별했어요.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을 낼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음식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민준도 감사의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박 셰프가 잠시 말을 멈췄다. 이번 결승전은 무승부입니다. 무승부요? 두 사람이 동시에 놀랐다. 네. 두 분 모두 승자예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요리했고 그 마음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피에르 듀보가 말을 이었다. 요리는 경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두 분 모두 그걸 보여주셨어요.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승부보다 더 소중한 것을 본 기분이었다. 이때 에릭이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제 스튜 드셔보세요. 에릭이 정성스럽게 떠서 아버지에게 드렸다. 철민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음미했다. 이 맛은 예전에 아버지가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그 맛이에요. 에릭의 말에 철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에릭아, 정말 맛있다. 정말요? 정말이야. 그때보다 훨씬 맛있어. 하지만 마음은 똑같아. 철민이 에릭을 끌어안았다. 3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진짜 마음을 나눈 순간이었다. 민준도 아버지에게 떡국을 드렸다. 아빠, 이게 엄마가 좋아하셨던 그 떡국 맛인가요? 봉수가 한 숟가락 떠서 맛봤다. 그리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아빠? 이건 정말 엄마 맛이야. 봉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이런 맛을? 너는 엄마 요리를 먹어본 적도 없는데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봉수가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당신을 위한 요리도 만들 줄 알고. 그 순간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가족의 사랑, 그리움, 화해. 모든 것이 한 그릇의 음식에 담겨 있었다. MC가 마지막 멘트를 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기술이나 경쟁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승부는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을 담느냐라는 것을.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다. 에릭과 민준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들은 라이벌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동료였다. 에릭 씨 정말 대단했어요. 민준 씨도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두 사람이 악수했다. 진심 어린 악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원하던 화해를 이뤘다는 것이었다. 에릭은 아버지와 30년 만에 진짜 대화를 나눴고 민준은 어머니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 요리를 통해 이뤄진 진짜 화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였다. 불꽃의 주방 시즌 5 정말 감동적인 결승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MC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프로그램이 끝났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에릭과 민준 두 사람의 새로운 요리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기술과 마음을 모두 갖춘 진짜 요리사로서의 인생이. 결승전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났다. 불꽃의 주방은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되었다. 특히 마지막 회차에서 보여준 두 요리사의 진심과 가족들과의 화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후 두 사람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3개월 후 맨해튼의 한 고급 레스토랑. 에릭은 자신의 첫 번째 레스토랑 오픈을 앞두고 있었다.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 맨해튼 중심가의 프렌치 레스토랑 쿠케르를 열기로 한 것이다. 프랑스어로 마음이라는 뜻이었다. 에릭, 오픈 준비는 어때? 아버지 철민이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물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더 이상 차가운 성공만을 요구하지 않았다. 거의 다 됐어요. 다음 주면 시험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릭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메뉴는 어떻게 구성했어? 프렌치 정통 요리를 기본으로 하되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만들어 봤어요. 에릭은 불꽃의 주방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려고 했다. 화려함보다는 진심을, 완벽함보다는 따뜻함을 추구하는 요리 철학을 말이다. 그런데 아버지, 솔직히 걱정돼요. 뭐가? 제가 정말 바뀐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었던 걸까요? 에릭의 솔직한 고백에 철민이 미소를 지었다. 에릭아,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 중요한 건 바뀌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야. 하지만 가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완벽한 기술, 화려한 플레이팅. 그런 게 더 쉽거든요. 그럴 때마다 방송에서 민준이 말했던 걸 기억해.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거다라고. 에릭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의 말은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아버지, 레스토랑 오픈하면 꼭 와주세요. 당연하지. 내 아들이 만든 요리인데. 철민의 말에 에릭이 환하게 웃었다.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에릭에게는 다른 고민이 있었다. 바로 언론과 업계의 시선이었다. 같은 시간 퀸즈의 한 식당. 민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버지와 함께 식당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방송 이후 그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민준아, 또 인터뷰 요청 왔어. 아버지 봉수가 쌓인 편지들을 보여주었다. 방송 이후 각종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아빠 또요? 이번에는 미식 잡지에서 온 거야. 표지 모델로 나와달라고 하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여기서 요리하는 게 좋아요. 방송 이후 민준에게는 수많은 기회들이 쏟아졌다. 유명 레스토랑에서의 스카우트 제의, 요리책 출간 제안, 광고 출연 요청 등등. 하지만 민준은 모든 것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런데 민준아, 가끔은 이런 기회를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왜요? 너의 요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잖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봉수의 말에 민준이 생각에 잠겼다. 물론 돈에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 작은 식당의 수입으로는 늘 빠듯했으니까. 하지만 아빠, 저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요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빠도 알아. 하지만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옷차림으로 봐서는 꽤 부유해 보였다. 어서 오세요. 민준이 반갑게 인사했다. 저, 혹시 이민준 씨 맞나요? 네, 맞아요. 와, 정말이네요. TV에서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남성은 불꽃의 주방을 보고 찾아온 첫 번째 손님이었다. 방송 이후 이런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삼계탕 하나 주세요. TV에서 보니까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민준이 주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다. 자신의 요리가 유명해지는 것은 좋았지만 뭔가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 봉수가 다가왔다. 민준아, 아빠가 생각해봤는데. 뭘요? 너도 이참에 더 큰 무대에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더 큰 무대요? 응. 에릭처럼 제대로 된 레스토랑을 열어보는 거야. 민준이 놀랐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아빠, 저는 여기가 좋아요. 아빠도 여기가 좋아. 하지만 민준아, 너는 더 큰 그릇이야.
이런 작은 곳에만 있기에는 아까워. 봉수의 말에 민준이 고민에 빠졌다. 일주일 후 에릭의 레스토랑 코어 시험 영업 첫날. 에릭은 긴장한 채로 마지막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오늘은 초대된 음식 평론가들과 언론인들을 위한 시험 영업 날이었다. 셰프,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부주방장이 보고했다. 고마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에릭이 심호흡을 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첫 번째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유명 음식 평론가 김정민, 미식 잡지 편집장 박상훈, 그리고 몇몇 인플루언서들이었다. 에릭 셰프 오랜만이에요. 김정민 평론가가 인사했다. 그는 에릭이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꽃의 주방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김 평론가의 말에는 미묘한 의심이 섞여 있었다. 과연 에릭이 정말 변했을까? 아니면 방송용 연출이었을까? 직접 맛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에릭이 정중하게 답했다. 첫 번째 요리가 나왔다. 에릭의 시그니처 메뉴인 코코뱅 모던이었다. 전통적인 코코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였다. 평론가들이 시식을 시작했다.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완벽하네요. 플레이팅도 아름답고. 하지만 김정민 평론가가 말을 멈췄다. 하지만 뭔가 예전과 다른 느낌이에요. 더 따뜻한? 맞아요. 기술은 그대로인데 느낌이 다르네요. 다른 평론가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에릭은 안도에 숨을 쉬었다. 자신의 변화가 요리에도 반영된 것 같았다. 하지만 모든 평가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만큼 임팩트가 강하지 않네요. 한 평론가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예전에는 와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평범해진 것 같아요. 에릭의 얼굴이 굳었다. 물론 맛은 좋아요.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이라면 좀 더 화려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평론가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에릭 셰프가 추구하는 방향은 좋지만 시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에릭은 당황했다. 자신이 추구하는 변화가 오히려 단점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잠깐 다음 요리도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에릭이 서둘러 말했지만 평론가들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같은 시간 민준의 식당. 민준의 식당에도 특별한 손님이 와 있었다. 유명 레스토랑 체인의 대표 이성민이었다. 민준 씨, 제 제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민이 간곡하게 말했다. 저희와 함께하면 전국 20개 도시에 민준 씨의 레스토랑을 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 제가 직접 요리할 수는 없잖아요. 레시피와 조리법을 표준화하면 돼요. 민준 씨는 총괄 셰프로서 관리만 하시면 되고. 이성민의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성공을 보장하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민준이 망설였다. 민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기회예요. 불꽃의 주방 열기가 식기 전에 결정하셔야 해요. 무슨 뜻이죠? 방송 효과는 오래가지 않아요. 지금 인기를 활용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후회할지도 몰라요. 이성민의 말에 민준이 고민에 빠졌다. 그때 아버지 봉수가 다가왔다. 민준아, 잠깐 나와봐. 부자가 식당 밖으로 나왔다. 아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아, 아빠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돈이나 명예보다도. 하지만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이 기회라는 게. 기회는 또 있어. 하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놓치면 다시 찾기 어려워. 봉수의 말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여기서 요리하는 게 좋아요. 손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직접 요리해드리는 게. 그럼 그렇게. 아빠가 응원할게. 민준이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죄송해요. 제안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정말이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직접 요리할 수 없는 곳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이성민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혹시 작은 규모로라도 레스토랑을 열 생각은 없으세요? 투자금은 저희가 낼 테니까. 레스토랑이요? 네. 지금보다 좀 더 큰 규모로, 하지만 민준 씨가 직접 요리할 수 있는 정도로. 민준이 생각에 잠겼다. 이 제안은 조금 다르게 들렸다. 그날 밤 에릭의 레스토랑.
시험 영업이 끝나고 에릭은 혼자 레스토랑에 남아 있었다. 오늘의 평가가 예상과 달라서 충격을 받았다.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에릭은 자신의 요리 철학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철민이었다. 에릭아, 어떻게 됐어? 아버지, 실패했어요. 에릭이 낙담한 채로 말했다. 평론가들이 제 요리가 너무 평범해졌다고 해요. 예전만큼 임팩트가 없다고. 철민이 아들 옆에 앉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한 건지. 에리가 내가 불꽃의 주방에서 느낀 게 뭐였어? 마음의 중요성이요. 그럼 그게 틀렸다고 생각해? 아니요. 하지만 현실이 중요하긴 하지. 하지만 내 신념을 포기하면서까지 현실에 맞춰야 할까? 철민의 말에 에릭이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 솔직히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화려하고 완벽한 요리로. 그럼 그렇게 해봐. 네? 에릭이 놀랐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내가 선택한 거니까. 철민이 일어나서 나가려 했다. 아버지. 뭐야?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세요? 철민이 미소를 지었다. 나는 내 아들이 행복한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성공보다는. 아버지가 나간 후 에릭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한편 민준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더 큰 기회와 안정적인 현재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두 사람 모두 방송 이후에 현실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그 선택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까?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에릭과 민준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선택을 했다. 에릭은 결국 예전 스타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평론가들의 호평에 상처받은 그는 다시 화려하고 완벽한 요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레스토랑 코어의 메뉴를 전면 개편하고 미슐랭 스타 획득을 목표로 삼았다. 반면 민준은 이성민의 두 번째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금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레스토랑을 열되 자신이 직접 요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기로 한 것이다. 맨해튼의 작지만 깔끔한 한식당 마음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맨해튼 에릭의 레스토랑 코어. 셰프, 오늘 푸드앤와인 잡지에서 리뷰어가 온다고 했죠? 부주방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맞아요. 오늘이 진짜 승부처예요. 에릭의 표정도 긴장으로 가득했다. 푸드앤와인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식 잡지 중 하나였다.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미슐랭 스타 획득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메뉴 확인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에릭이 주방 스태프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은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요. 플레이팅 타이밍 온도. 모든 것을 체크하세요. 스태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에릭은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의 요리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다. 불꽃의 주방에서 배운 마음은 뒤로 미루고 다시 기술적 완벽함에 집중했다. 화려한 플레이팅, 복잡한 조리법, 고급 재료의 조합. 예전에 에릭이 돌아온 것이다. 셰프, 손님 도착하셨습니다. 서빙 스태프가 알려줬다. 알겠습니다. 시작하죠. 에릭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리뷰어는 중년의 여성이었다. 샬럿 윌슨 푸드앤와인의 수석 에디터였다. 그녀는 까다롭기로 유명했고 그녀의 리뷰 한마디가 레스토랑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요리가 나왔다. 트러플과 캐비어를 곁들인 랍스터 비스크였다. 정말 화려한 요리였다. 샬럿이 한술 떠서 맛보았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다. 두 번째, 세 번째 요리가 계속 나왔다. 모든 요리가 기술적으로 완벽했다. 에릭의 기량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요리들이었다. 하지만 샬럿의 표정은 점점 지루해 보였다. 마지막 디저트까지 마친 후 샬럿이 에릭을 불렀다. 셰프와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에릭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다가갔다. 기술적으로는 정말 완벽하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에릭의 표정이 굳었다.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빠진 게 있나요? 영혼 말이에요. 샬럿의 말에 에릭이 당황했다. 모든 요리가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마치 교과서를 보는 것 같달까요?
에릭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불꽃의 주방에서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너무 다르네요. 그때는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하지만 지금 제 요리가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지 않나요? 기술이 전부는 아니에요, 셰프님. 특히 이 시대에는 더욱. 샬럿이 일어나면서 말했다. 리뷰는 다음 주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에릭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샬럿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같은 시간 맨해튼 소호지구. 민주는 곧 오픈할 자신의 레스토랑 공사 현장에 있었다. 하트라는 이름의 작은 한식당이었다. 30석 규모의 아담한 공간이었다. 민준 씨 주방 설비 점검 끝났어요.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 보고했다. 고마워요. 민주는 주방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직접 요리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다. 그때 아버지 봉수가 들어왔다. 민준아, 어때? 좋아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손님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기다리게 해드리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하려고요. 민준의 말에 봉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우리 민준이다. 욕심내지 않고. 아빠 덕분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에릭이었다. 민준 씨? 에릭 씨? 어떻게 여기를? 지나가다가 공사하는 걸 봤는데 혹시 민준 씨 가게인가 해서요. 에릭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네, 다음 주에 오픈해요. 들어오세요. 민준이 에릭을 안으로 안내했다. 와, 정말 좋네요.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에요. 고마워요. 그런데 에릭 씨는 어떠세요? 레스토랑은 잘 되고 있고요. 에릭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에릭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민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예전으로요? 네. 불꽃의 주방에서 배운 걸 다 포기하고 다시 기술 중심의 요리로 돌아갔어요.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요? 현실이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평론가들, 업계 사람들 모두가 완벽하고 화려한 요리를 원해요. 에릭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오늘 또 깨달았어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에릭이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다. 샬럿 윌슨의 평가, 그녀가 한 말들. 그래서 지금 정말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민준이 에릭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에릭 씨,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린다면 말해보세요.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세요. 에릭 씨가 정말 하고 싶은 요리가 뭔지. 하지만 현실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속이면서 하는 요리는 오래갈 수 없어요. 민준의 말에 에릭이 생각에 잠겼다. 에릭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저녁 드세요. 아빠가 만든 집밥이지만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아빠도 에릭 씨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날 저녁 퀸즈의 이신의 한식당. 에릭은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다. 봉수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 김치볶음, 불고기. 정말 소박한 한식이었다. 어때요? 입에 맞나요? 봉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식사를 해봐요. 에릭의 말에 봉수가 환하게 웃었다. 에릭 씨, 요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봉수가 갑자기 물었다. 목적이요? 네. 에릭이 잠시 생각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평가받고 인정받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럼 에릭 씨는 지금 행복하세요? 봉수의 질문에 에릭이 멈칫했다. 솔직히. 아니요. 왜요? 제가 하고 싶은 요리와 해야 하는 요리가 달라서요. 봉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예전에 그런 고민을 했어요. 정말요? 이민 와서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 입맛에 맞추려고 한국 음식을 많이 바꿨어요. 덜 맵게, 덜 짜게, 더 달게. 봉수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음식은 한국 음식도 아니고 미국 음식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정쩡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정통 한국 음식으로. 처음에는 손님이 줄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한국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에릭이 고개를 끄덕였다. 에릭 씨도 마찬가지예요. 에릭 씨만의 요리를 하세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요리가 아니라. 하지만 실패하면 실패해도 돼요. 적어도 후회는 없을 거예요. 봉수의 말에 에릭이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때 민준이 말했다. 에릭 씨, 저는 에릭 씨가 불꽃의 주방에서 보여준 마지막 요리가 정말 좋았어요. 아버지를 위한 스튜요? 네. 기술적으로는 단순했지만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게 진짜 에릭 씨의 요리인 것 같았거든요. 에릭의 눈에 무언가 깨달음의 빛이 떠올랐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민준이 격려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보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에릭이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다. 일주일 후 민준의 레스토랑 하트 오픈날. 민준의 레스토랑 오픈날이 왔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불꽃의 주방을 본 팬들, 음식 블로거들, 그리고 에릭도 있었다. 민준 씨 축하해요. 에릭이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했다. 고마워요. 오늘 와주셔서. 당연하죠. 친구잖아요. 두 사람이 웃으며 악수했다. 오픈 첫날 메뉴는 단순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그리고 민준의 시그니처 메뉴인 삼계탕.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요리들이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정말 집밥 같아요.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한쪽에서는 샬럿 윌슨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도 민준의 레스토랑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다. 이 삼계탕. 정말 특별하네요. 샬럿이 감탄했다.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을 낼 수 있죠? 민준이 겸손하게 답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껏 만들었을 뿐이에요. 정성이라. 샬럿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바로 진짜 요리네요. 그때 에릭이 다가왔다. 민준 씨 정말 축하해요. 오늘 요리 정말 최고였어요. 고마워요. 에릭 씨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진짜 제 요리로. 좋은 결정이에요. 민준이 격려했다. 그런데 민준 씨. 네? 혹시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볼 생각 없어요? 콜라보레이션이요? 네. 저는 프렌치, 민준 씨는 한식. 서로 다른 장르지만 마음은 같잖아요. 에릭의 제안에 민준이 흥미로워했다. 어떤 식으로요? 가끔 특별 메뉴로 한 마이너스 프 퓨전 요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각자의 장점을 살리면서.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네, 해봐요. 두 사람이 웃으며 다시 악수했다. 그때 샬럿이 다가왔다. 두 분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저는 푸드앤와인의 샬럿 윌슨입니다. 두 사람이 놀랐다. 오늘 민준 셰프의 요리를 맛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에릭 셰프. 샬럿이 에릭을 바라봤다. 지난주 제가 한 말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아니요, 맞는 말씀이셨어요. 사실 저는 에릭 셰프가 불꽃의 주방에서 보여준 모습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더 실망스러웠던 거죠. 에릭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오늘 두 분을 보니까 확신이 서네요. 진짜 요리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요리하는 사람이라는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샬럿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다음 달 푸드앤와인에서 특집 기사를 쓸 건데 진정성 있는 요리사들이라는 주제로 두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물론 에릭 셰프는 진짜 자신만의 요리를 찾으셨을 때 말이에요. 에릭이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다.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찾아낼게요. 기대하겠어요. 샬럿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날 밤 성공적인 오픈을 마친 민준과 아버지, 그리고 에릭이 함께 뒷정리를 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네요. 에릭이 말했다. 맞아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민준이 동의했다. 에릭 씨, 이제 정말 자신만의 길을 가보세요. 네, 그럴게요. 민준 씨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진짜 요리사로서의 새로운 시작.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민준의 레스토랑 하트는 맨해튼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한식당이 되었다. 30석의 작은 공간이지만 매일 수십 명의 대기 손님들이 줄을 섰다. 하지만 민준은 규모를 늘리지 않았다. 자신이 직접 요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하겠다는 원칙을 지켰다. 에릭도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 레스토랑 코어를 완전히 새롭게 단장했다. 화려함 대신 따뜻함을, 완벽함 대신 진정성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바꾸었다. 메뉴도 전면 개편해서 마음을 담은 프렌치 홈쿠킹이라는 콘셉트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맨해튼 민준의 레스토랑 하트. 민준아, 또 예약 문의에 전화 왔어. 아버지 봉수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요즘 봉수는 민준을 도와 홀서빙과 예약 관리를 맡고 있었다. 언제 자리 있다고 했어요? 3주 후.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다. 예약이 밀려있는 것은 감사했지만 손님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해. 민준아, 또 예약 문의에 전화 왔어. 아버지 봉수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요즘 봉수는 민준을 도와 홀서빙과 예약 관리를 맡고 있었다. 언제 자리 있다고 했어요? 3주 후.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다. 예약이 밀려있는 것은 감사했지만 손님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 같아 미안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맞아. 욕심내서 망치면 안 되지. 그때 주방문이 열리며 에릭이 들어왔다. 요즘 에릭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민준의 레스토랑을 찾았다. 서로의 요리를 배우고 영감을 얻기 위해서였다. 민준 씨, 안녕하세요. 에릭 씨, 어서 와요.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대박이에요. 푸드앤와인 리뷰가 나왔는데 별 4개 받았어요. 에릭이 흥분해서 말했다. 정말요? 축하해요. 민준이 진심으로 기뻐했다. 샬럿 윌슨이 직접 썼는데 정말 좋게 써줬어요. 진정성 있는 프렌치 홈쿠킹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했어요. 잘 됐네요. 에릭 씨가 진짜 자신의 길을 찾으신 것 같아요. 민준 씨 덕분이에요. 그때 조언해주지 않았다면. 에릭이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런데 민준 씨, 제가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다음 달이 불꽃의 주방방송 1주년이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에릭의 눈이 반짝였다. 어떤 이벤트요? 하루 동안 저희 두 레스토랑을 연결해서 한푸 퓨전 코스 요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민준 씨 레스토랑에서 전체와 수프를, 제 레스토랑에서 메인과 디저트를 담당하는 식으로. 민준이 흥미로워했다.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날 수익금은 모두 기부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의 요리 꿈나무들을 위해서. 에릭의 제안에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해봐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다. 2주 후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당일. 하트앤드쿠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다. 불꽃의 주방 팬들뿐만 아니라 뉴욕의 미식가들까지 관심을 보였다. 한정된 20명의 자리는 예약 오픈 10분 만에 모두 마감되었다. 민준 씨, 준비 다 됐어요? 에릭이 민준의 주방에 와서 물었다. 네, 완벽해요. 에릭 씨는요? 저도요. 정말 기대돼요. 오늘의 메뉴는 정말 특별했다. 민준이 만든 한식 베이스의 전체 김치와 브라타 치즈의 만남, 에릭이 개발한 인삼을 넣은 프렌치 콘소메, 민준의 한우와 트러플의 코리안 스타일 스테이크, 그리고 에릭의 고구마와 밤을 활용한 프렌치 디저트. 각 요리마다 두 사람의 철학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첫 번째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특별한 손님들도 있었다. 아버지. 에릭이 깜짝 놀랐다. 아버지 철민이 와 있었던 것이다. 에릭아, 아버지가 빠질 수 있니? 철민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다. 감사해요, 아버지. 민준의 어머니 사진도 특별히 준비된 자리에 놓여 있었다. 봉수가 정성스럽게 배치한 것이었다. 엄마도 오늘 함께 계셔요. 민준이 어머니 사진에 대고 말했다. 손님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민준과 에릭이 함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먼저 말했다. 저희 두 사람이 불꽃의 주방에서 만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라이벌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응원하는 동료가 되었어요. 에릭이 말을 이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요리는 단순히 한식과 프렌치의 결합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철학이 만나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익금은 모두 미래 요리사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첫 번째 요리가 나왔다. 민준의 김치와 브라타 치즈의 만남이었다. 와, 이게 정말 김치와 치즈의 조합인가요? 상상도 못한 맛이에요. 한국의 발효 문화와 이탈리아의 치즈 문화가 이렇게 만날 수가 있네요.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두 번째로 에릭의 인삼 콘소메가 나왔다. 이 깊은 맛은 인삼이 들어갔다고는 믿어지지 않아요. 프렌치 콘소메의 깔끔함에 인삼의 깊이가 더해지니까 정말 새로운 맛이네요. 메인 요리까지 모든 요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 손님들은 연신 감탄사를 연발했다. 마지막 디저트까지 끝난 후 샬럿 윌슨이 일어났다. 오늘 정말 감동적인 식사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퓨전 요리가 아니라 진정한 문화의 교류이자 요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른 손님들도 입을 모아 칭찬했다. 이런 요리는 처음 먹어봐요. 정말 예술 작품 같아요. 두 분의 우정이 요리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벤트가 끝난 후 민준의 레스토랑에서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고 두 가족이 함께 남았다. 민준과 봉수, 에릭과 철민, 그리고 민준 어머니의 사진. 정말 성공적이었네요. 에릭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네, 저도 정말 뿌듯해요. 민준도 동의했다. 철민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에릭아,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 예전에는 내가 성공하기만을 바랐는데 이제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에릭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 이제야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요리를 찾은 것 같아요. 봉수도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엄마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정말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보시면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민준이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마치 대답하듯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때 에릭이 말했다. 민준 씨, 오늘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요? 진짜 승리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승리요? 네. 불꽃의 주방에서 저희가 경쟁했을 때는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에릭이 잠시 말을 멈췄다. 진짜 승리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거고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는 것보다 제 요리를 드신 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뿌듯해요. 철민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들이 정말 훌륭한 요리사가 된 것 같구나. 기술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봉수도 동의했다. 맞아요. 요리사의 진짜 실력은 음식의 맛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3개월 후 불꽃의 주방 스페셜 에피소드 촬영장. 제작진에서 민준과 에릭의 성공 스토리를 다룬 스페셜 에피소드를 제작하기로 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요리사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두 분이 이제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셨네요. MC 김태현이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다.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 웃으며 답했다. 처음에는 서로를 라이벌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서로에게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에릭도 동의했다. 그런데 두 분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지금처럼 하트를 운영하면서 가끔 에릭 씨와 콜라보레이션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요리 학교를 만들어서 진정성 있는 요리를 가르치고 싶어요. 민준의 계획에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저도 비슷해요. 쿨을 통해 따뜻한 프렌치 요리를 계속 선보이고 민준 씨와 함께 요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함께 요리책도 낼 예정이에요. 에릭이 깜짝 발표를 했다. 요리책이요? 내 마음으로 요리하기라는 제목으로 저희 두 사람의 철학과 레시피를 담을 거예요. 관객들이 환호했다. 그때 무대에 특별한 손님들이 등장했다. 철민과 봉수 그리고 민준 어머니의 사진이었다. 아버지, 아빠. 두 사람이 놀라며 일어났다.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훌륭해졌는데 아버지들이 빠질 수 있겠니? 철민이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민준이 엄마도 함께 계셔야 하니까. 봉수가 어머니 사진을 정성스럽게 놓았다. 어머니께서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MC가 뭉클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함께 요리를 선보였다. 간단한 요리였지만 그 속에는 지난 1년간의 성장과 우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세요. 저는 요리를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누구를 위해 요리하는지, 왜 요리하는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관객들이 조용히 경청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진정성을 잃으면 안 돼요. 그리고 경쟁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값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에릭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저희 두 사람이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말했다. 진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불꽃의 주방을 통해 만난 저희의 우정처럼 요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요. 여러분도 요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랑을 나누시길 바라요. 1년 후 에필로그. 민준과 에릭의 요리 학교 하트앤코어 컬리너리 스쿨이 문을 열었다. 기술보다는 마음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가르치는 새로운 개념의 요리 학교였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진정한 요리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민준이 첫 수업에서 말했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예술이에요. 에릭이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만든 음식을 드신 분들이 미소 짓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요리사의 진정한 보람입니다.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다. 수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학교 옥상에서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 씨, 우리 정말 많이 왔네요. 그러게요. 2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때 불꽃의 주방에서 만난 게 정말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에릭이 감회에 젖어 말했다. 저도요. 에릭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서로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서 기뻐요. 그때 아래에서 누군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철민과 봉수였다. 두 아버지는 요즘 절친한 사이가 되어 자주 만나고 있었다. 우리 아들들, 잘하고 있니? 두 아버지가 올라와서 말했다. 네, 아버지들. 아빠. 가족들이 함께 모인 옥상에서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는 순간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저 정말 행복해요. 마치 대답하듯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다. 에릭도 말했다. 저도 정말 행복해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래, 이게 바로 진짜 승리야. 철민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성공이나 돈보다 중요한 건 행복이야. 봉수도 동의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고. 그날 밤 네 사람과 하늘의 어머니는 함께 꿈을 꾸었다. 전 세계의 요리사들이 마음으로 요리하고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세상을 말이다. 몇 년 후 민준과 에릭의 요리 철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들이 쓴 요리책 마음으로 요리하기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요리 학교에서 배출된 제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진정성 있는 요리를 선보이고 있었다. 하트앤코어 컬리너리 스쿨의 벽에는 창립자들의 철학이 새겨져 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리를 통해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불꽃의 주방에서 시작된 두 요리사의 여정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때로는 가장 치열한 경쟁이 가장 아름다운 우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 이룰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요리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진짜 행복의 레시피를 완성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진정한 요리사는 재료를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요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진정한 미식가이다. 마이너스 이민준 앤드 장혜릭의 마음으로 요리하기 중에서 지금까지의 이야기 불꽃 주방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눌러주셨군요. 감사합니다.